제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어제까지는 교실에 학생분들이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그 수업을 했었었고요.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 중이라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기는 한데, 네, 네.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했었던 거 복습 좀 할게요. 저희 프로젝트 4번, 랩 4번이죠. 랩 4번 제어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요.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코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할 코드, 뭐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코드를 작성을 한다거나,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한다거나, 네. 그리고 뭐 같은 어떤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할 때 또 뭐 어떤 조건에 맞춰서 빠져나온다거나 등등 이런 코드의 흐름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아마 이번 주 월, 화, 수 이렇게 공부를 한 내용일 거예요. 처음에 제어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if else. if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else를 포함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if문은 형식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if 그다음에 괄호 그다음에 어떤 조건일 때 실행할 거냐라고 하는 조건식 그리고 그 조건식을 만족할 때 실행할 문장들을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닫아서 그 안에 실행할 문장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실행할 문장들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else를 그때 써주시면 돼요. else를 써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하시고 그 중괄호 안에서 실행할 코드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if문 구조고요. 기본적인 if문 구조고 else 다음에 if가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문장들이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else 그렇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다른 조건, 두 번째 다른 조건을 검사해서 그 조건을 만족할 때 또 실행할 문장들이 있는 경우 그럴 때 else 다음에 if를 연결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 if문에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할 코드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else if는 얼마든지 많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뭐 90점 이상이면 90점 이상이 아니고 80점 이상이면 80점 이상도 아니고 70점 이상이면 70점 이상도 아니면서 60점 이상이면 뭐 이런 코드들을 만들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if, else if, else if, else if 쭉 하다가 뭐 제일 마지막에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할 때라고 할 때 else를 넣어주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우리가 가위바위보 같은 그런 뭐 9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9가지의 조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조건문의 특별한 형태인데요. 스위치 케이스 구문이 있어요. 스위치 케이스 구문은 어떤 식을 계산을 했을 때 그 식의 값이 1번이 되는 경우, 2번이 되는 경우, 3번이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실행할 문장들이 다른 경우에 스위치 케이스 구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케이스 구문은 사실 if, else if 구문으로 100%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if, else 구문을 더 선호하는 개발자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뭐 스위치 케이스를 더 선호하는 개발자들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스위치 케이스에서 여기 계산식을 써주시는데 변수나 계산식을 사용하는데 그 계산식이 계산이 끝났을 때 값의 타입은 정수이거나 문자 열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거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수 타입으로 계산 결과가 나오거나 문자열이거나 그런 경우에만 스위치 케이스를 쓸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케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은 정수이거나 문자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실행하는 방법은 뭐 이런 거죠. 케이스는 그 해당 경우로 점프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지정해주는 포스트잇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로 그 경우로 점프를 했을 때 코드는 어디까지 실행이 되냐 하면 쭉 문장들을 실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실행을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네, 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제까지 열심히 했었던 게 포문이죠. 반복문입니다. 코드를 만드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다 보면 비슷한 동작들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 for라고 하는 반복문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오늘은 for문 이외에 뭐 while문, doWhile문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형식의 반복문도 알려드릴 겁니다. for문은요. for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괄호가 나와야 되고 괄호 안에 생략하면 안 되는 게 세미콜론 2개예요. 초기화를 해주는 문장과 반복을 할지 말지 조건을 검사해주는 조건식과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문장들이 올 수가 있고 때로는 생략도 가능한데 생략해서 안 되는 거는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은 2개는 반드시 있어요. 세미콜론 2개는. 그래서 세미콜론 2개가 무엇을 구별을 하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는 폼을 시작할 때 어떤 변수를 초기화해주는 문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딱 한 번만 실행이 됩니다. 딱 한 번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할지 말지 여기 있는 조건을 가지고 검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변수의 값이 0보다 큰 경우라든가 변수의 값이 뭐 어떤 숫자보다 작은 경우라든가 그런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반복하겠다라는 조건식이 와요. 그래서 그 true와 false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true, false를.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블록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블록 내부로 들어와서 블록 안쪽에 있는 실행 문장들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 있는 문장들을 다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갈 때에는 초기화식은 그때는 그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변수의 값을 뭔가 변화를 시키는 그런 문장들이 보통 오게 돼요. 뭐 변수의 값을 뭐 1을 증가시킨다거나 변수의 값을 1을 감소시킨다거나 이런 동작들을 보통 여기서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바뀐 다음에 다시 조건식을 검사하러 오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그래서 바뀐 변수의 값을 가지고서 조건을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조건을 만족하면 들어오는 것이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폼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그만하는 거죠. 이게 폼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폼은 우리 연습해봤어요. 그죠? 여러 가지 폼문들 연습을 해봤고요.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얘가 어떻게 지금 실행되고 있냐 하면 제일 처음에 CNT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얼마일까? 0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0이라고 하는 값은 조건을 만족해요. 그죠? 5보다 작아요. 그래서 블록 내부로 들어와요. 블록 내부로 들어오면 출력하는 게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출력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요? 여기 포문에서 이 CNT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바꿔주는 부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바꿔주게 되면 CNT는 얼마가 될까요? 1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0에서 하나가 더 커졌으니까 0에서 1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CNT 값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죠? 비교를 해요. 그죠? 반복을 계속 할지 말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만족하니까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문장이 실행이 되니까 자바 1 하고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하게 되고요.
반복을 하게 되고 언제 포문이 종료가 되냐 하면 자바 4라고까지는 출력을 할 거예요. 자바 4라고까지는 출력을 하고 출력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 CNT라고 하는 변수가 4에서 하나가 더 커져가지고 5가 될 거고요. 근데 이 5라고 하는 값은 가운데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5는 5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포문을 종료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번 연습했으니까 아마 다들 이 정도 코드는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 포문 안에서 여기서 처음에 선언하는 변수 요 괄호 안에서 이렇게 int, cnt 하고서 변수를 선언했죠. 이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역 변수의 사용 범위는 변수가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즉 변수가 선언된 위치는 여기죠.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그 변수가 포함된 블록의 끝까지만 사용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블록은 포문이 끝나는 위 중괄호예요. 여기가 블록의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CNT라고 하는 변수는 포문 안에서 이 포문을 반복하는 동안에는 뭐 0, 1, 2, 3 이렇게 변경시켜가면서 값들을 저장했다가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했다가 또 다른 값으로 변경했다가 이렇게 사용이 되다가 포문이 끝나고 요 블록이 끝나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이 초기화 문장을 포문 바깥에서 선언을 하느냐 아니면 포문 안에서 이렇게 괄호 안에서 선언하느냐 변수를 그거에 따라서 변수의 그 사용 범위가 for 블록 안에서만 사용될지 바깥에서 사용될지 바깥에서도 계속 사용이 될지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코드는 딱 보시면 뭐 하는 코드인 것 같으세요? 1부터 5까지 합을 구하는 거죠.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밑에 출력문이 없지만 밑에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아마 15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를 보세요.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를 보시면 sum이라고 하는 int를 저장하는 변수는 포문 바깥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일씩 증가시켜 가면서 더해줄 변수는 포문 안에서 선언을 했어요. 그죠? 이 여기가 선언문이죠. 자, 그러면 포문이 끝났을 때, 포문이 끝나서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sum이라고 하는 변수는 15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x라고 하는 변수는 이 값이 끝난 다음에는 포문이 끝난 다음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변수가 되는 겁니다. 네. while문은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이고 이거는 그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뭐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뭐 브레이크, 컨티뉴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반복문 안에서 또 다른 반복문, 포문 안에서 포문을 사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렸고, 그렇죠. 이 다중 반복문이라고 했었죠.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포문 안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포문 안에서 if else 구문 같은 그런 조건문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은 연습 문제를 해봤죠. 많은 문제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어제 한 것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과제 드렸던 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 보내주신 과제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봤어요. 받고 두 가지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과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를 다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한쪽만 두 개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잘들 하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로 다 할 거고요. 두 가지로 할 거고, 첫 번째는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고요. 두 번째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내용은 9구단인데요. 9구단인데 1단부터 12단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 12 곱하기 2, 12 곱하기 3, 뭐 이렇게. 이렇게 한 거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9구단을 9단까지밖에 외우지 않았는데, 저도 9단까지밖에 못 외우고 다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12단까지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9구단을 출력을 할 때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일단은 1 곱하기 12까지를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1 곱하기 1까지만 출력을 하고, 2단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12까지 출력하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2까지만 출력을 하자. 그러니까 요 끝에 숫자가 그 단의 숫자와 끝의 숫자가 같은 때까지만 출력을 하자. 3단이면 3 곱하기 3까지, 4단이면 4 곱하기 3까지, 12단이면 12 곱하기 12까지 출력을 하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자,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괄호가 아마 여러 개가 나올 거여서요. 이 괄호가 여기가 메인 메서드의 괄호의 끝이고요. 여기가 클래스의 끝이에요. 이거 구별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코드를 어디서 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일 처음에 우선 겉에 뭐라 그래야 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네, 틀. 제일 바깥쪽에 틀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뼈대. 네, 바깥쪽 뼈대를 만드셔야 돼요. 그 바깥쪽 뼈대가 뭐냐면 1단, 2단, 3단이라고 하는 내용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몇 단까지 출력을 할 거예요? 1단부터 12단까지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for문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for, int, xy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변수를. x는 1부터 x는 언제까지? 12보다 작을 때까지 x를 얼마씩 증가시키면 돼요? 1씩만 증가를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깥쪽 for예요. x에 대한 for입니다. 바깥쪽 for. 요거를 반복하면 1단부터 12단까지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그 단이라고만 써볼까요? 그러면 sys out 하고서 x에다가 단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단, 2단, 3단 구별하기 위해서 1단, 2단, 3단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선을 그려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시면 네. 일단 원하는 뼈대까지는 됐죠, 지금. 그죠? 바깥쪽 뼈대가 됐단 말이에요. 1단을 요 안에서 1단을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2단을 이 안에서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3단을 이 안에서 출력하면 돼요. 어디까지? 12단까지 출력하면 돼요. 자, 바깥쪽 뼈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1단이라고 하는 거는 1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언제까지? 곱하기 12까지. 2단은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언제까지? 2 곱하기 12까지. 이게 9구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브레이크 사용하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구단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x에다가 즉 단에다가 곱해줄 숫자, 그죠? 곱해줄 숫자를 변수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또 int x 위쪽에 있는 변수랑 다른 변수로 선언을 하셔야 되겠죠. y라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 1부터 하는 거죠. 1부터 하고 언제까지 곱할 거예요? 12까지 곱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y를 1씩 증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y에 대한 포문이 끝나는 것이에요. 뼈대가 됐죠, 이제. 이 위치에서 무엇을 하자? 구구단의 내용을 출력을 하자잖아요. 출력문만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출력문은 x에다가 곱하기 기호를 써주면 되죠. 여기서의 x는 뭐예요? 여기서의 x는 1, 2, 1단, 2단, 3단, 4단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곱하기 기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곱하기 기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y. 그러면 1단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을 넣으면 될까요? 등호를 넣으면 되겠죠. 등호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넣으면 될까요? x 곱하기 y. 곱하기 결과 그게 구구단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출력이 되는지를 먼저 보죠. 여기까지를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잘 된 것 같죠? 일단은 1 곱하기 1부터 1 곱하기 12까지 2단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12, 24까지 제일 마지막에 12단 11단 나와 있고요. 12단 12 곱하기 1부터 12 곱하기 12까지가 계산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구구단을 출력하는 코드에서 중간에 잘라주면 돼요. 일단은 1 곱하기 1에서 자르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멈추면 되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2단은 2 곱하기 2에서 멈추면 되는 거고요. 3단은 3 곱하기 3에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자, 멈추는 조건이 뭐예요? if 언제 단과 x가 단이잖아요. 단과 거기에 곱해주는 숫자 y. 그죠? 1단이면 1, 2단이면 2, 3단이면 3. 그죠? x와 y가 같은 경우. 이게 뭐냐면 단과 그 곱해주는 숫자가 같은 경우. 이때 뭘 하겠다는 얘기? 이때 브레이크 멈추겠다. 반복문을 종료하겠다. 구구단 출력을 멈추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브레이크는 어디까지를 빠져나올까요? 제가 여기를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를 더블 클릭을 했어요. 브레이크를 더블 클릭을 했더니 이클립스가 아주 친절하게도 여기 회색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딴 데가 음영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를 브레이크를 딱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음영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클립스가 이 브레이크는 여기까지만 빠져나오는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실행해 볼까요? 원하는 결과가 됐을까요? 됐죠.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 10단 같으면은 10 곱하기 10이고요. 11단 같으면 11 곱하기 11, 12단은 12 곱하기 12까지 해서 이렇게 멈췄습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코드가 동작하는 그 흐름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요. 흐름을 보여드리면 자, 쓰면서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x는 얼마부터 시작을 할까요? x는 1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조건 검사를 하니까요. 12보다 작으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자, 그 다음 문장이 뭐냐? 출력, 이거는 뭐 단 출력하는 것 뿐이니까. 그 다음 문장은 또 반복문이에요. 그죠? 반복문인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가 생겨요. 변수가 생기는데 그 변수가 뭐냐면 y예요. y가 얼마? 1이에요. 여기서 처음 초기화가 됐죠. 1이라고 초기화됐어요. 자, 조건은 여기서 뭐만 검사를 해요? y만 검사를 해요. y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냐? y만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1 곱하기 2를 출력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출력하고 나서 x하고 y가 같은지를 비교를 했어요. 어때요? x하고 y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코드를 만나요? 브레이크, 멈춰라 라고 하는 거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 멈춰라는 누구를 멈추는 걸까요? 아까 여기 이 포문을 멈추는 거예요. 이 포문을. 이해되시죠? 네. 이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면 여기까지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번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점선을 출력하는 거예요. 점선 출력하고 나면 x에 대한 포문이 끝났네요. x에 대한 게 끝났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서 무엇을 하나요? x값을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x가 이렇게 하나가 증가가 되겠죠. x가 2가 되는 거예요. x가 2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조건 검사. 요렇게 조건 검사를 하는 거예요. 12보다 작죠. 다시 들어와요. 그럼 2단이라고 출력, 자, x니까 2단이라고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포문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포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y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y가 1로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고 있던 상태가 아니라 포문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태니까 y라고 하는 변수가 다시 1로 초기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니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들어와서는 2 곱하기 2를 출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죠. x하고 y가 같지 않아요. 같지 않으니까 그냥 이 품은 빠져나가겠죠.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아요.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고 자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y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서는 딱 y까지만 올라가요. 여기까지만 올라가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y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y가 2로 바뀌는 거예요. y만 증가를 했죠. x값은 안 바뀌었어요. x값은 그대로 있고 y값만 2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조건 검사해보고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무엇을 출력했을까요? x는 2고요. y는 2니까 2 곱하기 2를 출력을 한 거예요. 2 곱하기 2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이 부분을 만나죠. 출력한 다음에 이 부분을 만나서 x와하고 y가 같으냐? 같으니까 여기서 브레이크, 멈추고 나면 이렇게 점선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2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x도 12까지, y도 12까지.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결과가 콘솔창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브레이크의 위치와 그 다음에 프린트문의 위치를 바꿔주신 분들이 계세요. 자, 볼게요. 이 프린트문을 여기다 넣지 않고요. 또 브레이크 밑에다가 넣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자,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와 이 출력문의 위치에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달라요. 1단 출력되는 거 1단이 출력이 안 되고요. 2단은 2 곱하기 1까지밖에 출력이 안 되고요. 3단은 3 곱하기 2까지만 출력이 돼요. 진짜로 그런지 볼까요? 네. 12단이 12 곱하기 11까지만 출력하고 끝나버렸죠. 자, 1단이 출력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까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자, 아까처럼 다시 한번 x는 1 그리고 1단이라고는 일단 여기까지 여긴 들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폼은 시작. 폼은이 시작이 되니까 y는 1.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들어올 거잖아요.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뭘 하죠? 들어오자마자 x하고 y가 같은지 비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브레이크. 여기서 브레이크를 해버리니까 이 출력문에 도달을 해요, 안 해요? 도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단이 출력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점선이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점선이 바로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x가 하나 증가. x가 1에서 2로 바뀌죠. 2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 2단 출력한 거예요. 그죠? 포문을 다시 시작. 그럼 y는 1. 같은지 비교해요?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은 출력이 돼요. 2 곱하기 1은 출력이 됐고요.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요? 여기서는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요. 여기까지만 올라가요. 여기까지만 y가 증가를 했어요. 드디어 y는 2가 됐고요. 2가 됐고 조건 만족하니까 들어왔는데 또 바로 검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x하고 y가 같은지. 여기서 또 브레이크. 여기서 브레이크해서 나가버리니까 출력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출력되는 게. 그래서 2단은 2 곱하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브레이크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넣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실행이 될 거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기 위해서는 그 브레이크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될까? 출력문보다 위쪽에 있어야 될까? 아래쪽에 있어야 될까? 헷갈리시면은요 해보는 거예요. 코드 작성하고 프로그램 실행시켜 보고 결과 보고 결과가 이게 아니네? 그러면 위치 바꿔보고 그럼 되는 거죠. 테스트하면서 바꿔보시면 되는 거예요. 테스트하면서. 네, 되셨습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위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하면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중간에 여기 빈줄 한 칸 그냥 딱 출력하는 거예요. 빈줄 한 칸만 출력을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자, 이것도 만드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은 바깥쪽 뼈대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아, 99 단을 출력해야지. 또 X. 1단부터 12단까지 1씩 증가를 시키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도 표시를 할까요? X에 대한 포문이 끝나는 곳이다. 뭐 이렇게. 네, 사실 이런 주석은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클립스가 딱 이렇게 그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그 위치를 딱 클릭을 하면 이 괄호가 어디에 연결되는 괄호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주석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은 그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꼭 짝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네, 자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하면 출력을 하겠죠. 일단 출력을 할까요? 됐어요. X. 자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단이 출력이 끝나고 나면 무엇을? 점선을. 그 다음에 2단이 끝나고 나면 또 점선을. 3단이 끝나고 나면 점선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구구단의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안에서 구구단의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는 곱해지는 숫자들이죠. 곱해지는 숫자들이니까 변수를 다시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곱해질 그 숫자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언제까지? 자, 언제까지냐면 언제까지일까요? y가 곱해질 1단이면 자, x가 단위예요. 1단이면 y는 1까지. 2단이면 x가 2. 2단이면 y는 언제까지? 2까지. 맞아요? 그쵸? x가 3이면 y는 언제까지? 3까지. 그죠? y는 언제까지냐면 x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y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구구단의 내용을 출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y 하고서 x 곱하기 y를 출력하시면 돼요. 자, 이게 끝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아마 똑같은 내용이 밑에 한 번 더 출력이 됐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브레이크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빈칸, 여기 빈칸이 빈줄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1단부터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건식을 써주는 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것도 동작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코드만 보면서 얘가 어떻게 동작이 될지 한번 우리가 그려볼까요? 네, 써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x는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x는 1부터. 조건을 만족하니까 12보다 작으니까 그죠? 조건 검사. 만족하니까 블록으로 들어오겠죠. 블록으로 들어와서 일단 하고 출력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 for가 시작이 됐어요. 그죠? for가 시작이 됐으니까 y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났고요. y가 1이 됐어요. 1이 됐어요. 그죠? 자, 조건을 검사를 해요. 조건을. 무슨 조건? y가 x보다 이때 x는 얼마예요? 이때 x는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y가 x보다 같거나 작은가요? 라고 하는 조건을 검사를 한 거죠. 같거나 작은 게 맞아요? 맞죠? 그렇죠? 자, 그렇죠. 작지는 않지만 같잖아요. 그죠?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밑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들어와서 뭘 한 걸까요? 1 곱하기 2를 출력을 한 거예요. 출력이 끝났으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반복을 하러 올라가야 된다. 반복하러 올라가서 y의 값을 변경을 시키죠. y의 값을 하나를 증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요. 다시 한번 검사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y의 값이 2가 그 다음에 x값은 여전히 1이잖아요. 1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하고 비교를 한 거죠. true, false잖아요. 조건 만족하지 못하죠. 조건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 곱하기 1까지만 딱 출력하고 끝납니다.
그리고서 밑줄을 딱 점선을 그렸겠죠? 점선 그렸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시 올라가야죠.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x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때서야 x는 2라고 바뀐 거예요. x가 2라고 바뀌었고 x는 12보다 작으니까 네. 증가하고 나서 검사해 보는데 12보다 작으니까 들어와요. 들어와서 2단이라고 출력하겠죠. x는 2. 그리고 포문이 다시 시작했으니까 다시 y는 1. 다시 y는 1.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검사하는 거는요. 이제 여기서 검사하는 거는 무엇을 검사하는 거냐 하면 y는 1, x는 2. 같거나 작으냐? 이거를 검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여기 x가 얼마가 돼 있는 상태? x가 2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첫 번째 검사할 때는 이거를 검사한 거지. y 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걸 검사한 거였었고 두 번째에서는 x가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이 2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거를 검사한 거란 말이에요. 조건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들어와서 2 곱하기 2를 출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서 뭐가 바뀌어요? y만 바뀐단 말이에요. y만 2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x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x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검사를 한 게 뭘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한 게 y는 2죠. 2가 x는 여전히 얼마예요?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비교한 거죠. 같잖아요. 조건 만족하니까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이제 출력이 되겠죠. 2 곱하기 2가 출력이 돼요. 2 곱하기 2.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요. 올라가서 y를 한 번 더 변화를 시켜보고요. y를 변화를 시키고 반복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검사하는 식이 무엇을 검사한 거냐면 3이 2보다 작거나 같은지 이거를 검사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2단은 2 곱하기 2까지는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3단도 마찬가지고요. 4단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네, 코드 이해되세요? 이게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기 언제까지 반복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코드만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 브레이크 없이도 그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과제에 대한 그 설명 드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하신 것 같았었어요. 둘 중에 하나로. 네. 잘 되세요?